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딥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봤죠. 층이 깊어질수록 백 프로파게이션 과정에서 이 그레디언트가 계속 곱해지기 때문에 그 값이 점점 작아져서 없어지는 문제, 이런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봤었죠. 자, 그 외에도 고려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죠. 자, 계속해서 오브젝티브 펑션, 옵티마이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봤었죠.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어떤 모양인지, 그 다음에 출력, 액티베이션 펑션, 아웃풋이 어떤 모양인지, 그 다음에 오브젝티브, 우리가 훈련시켰는데 목적이 무엇인지, 에러를 최소화시키는지 아니면 확률을 최대화시키는지, 뭐 여러 가지 목적은 우리가 정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는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에 맞도록 이것을 설계하면 돼요.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게 이 오브젝티브, 뭐 이런 로스 펑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어떤 그 로스 펑션 이런 거를 그대로 뭐 배워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목적이 뭔지, 목적을 잘 정해주면은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은 시간 문제죠. 이렇게 말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목적이 명확해야 우리가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만 정해주면 그 다음에는 그냥 그 목적을 향해서 조금씩 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 그럼 어떻게 나갈 것인가?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어떻게 갈 것인가? 그 다음에 레귤러라이제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잠깐 그 아웃풋 형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우리는 좀 이런 형태를 봤었죠. 아웃풋이 0 아니면 1이 되는 경우, 이것을 이제 원 핫 벡터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개 중에 10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 이런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숫자 10개의 숫자를 인식한다. 뭐 0부터 9까지 숫자를 인식한다. 그러면은 뭐 이 시스템의 출력으로 숫자를 출력해 줄 수도 있겠죠. 어떤 뭐 예를 들어 전압이 1V, 2V, 3V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을 10개를 표시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렇게 바이너리 형태로 표시하는 게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안정적이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로, 이건 거의 이제 아날로그 수준이 되는데, 아날로그는 이게 불안정할 수 있지만 이 숫자가 0 또는 1이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출력이 0.8이 되더라도 이거는 1이구나, 출력이 0.2다 그러면 이건 0이구나 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숫자가 0.5가 되면은 이제 애매해지겠지만, 그래서 요거를 원핫 벡터라고 해요. 그래서 전부 0이고 하나만 1인 경우, 요건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0번, 1번, 2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숫자 2다 라고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라고 출력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안정된 그런 출력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출력을 이렇게 하는 거 외에도 또 확률을 표시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뭐 숫자를 봤는데, 필기체 숫자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경우가 있겠죠. 이거 2 같기도 하고 뭐 3 같기도 하고 2 같기도 하고 애매하다. 그럼 이제 이거를 확률로 표시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2일 확률이 뭐 한 40%, 뭐 3일 확률이 50%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10가지 숫자에 대해서 확률을 표시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뭐 내일 날씨도 우리가 비 올 확률, 비가 온다 안 온다 이거보다는
비올 확률이 60%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비가 온다고 하긴 했지만 60%니까 뭐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뭐 무거운 우산을 꼭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출력을 확률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 방법이 소프트맥스 펑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이제 시그모이드하고도 이제 비슷한데, 시그모이드는 0부터 1 사이에 값을 표시하는데, 이것도 확률 개념으로 우리가 많이 써요. 확률이니까 0부터 1 사이니까 확률이죠. 근데 이거는 출력이 하나인 경우죠. 하나.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출력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경우, 그래서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숫자를 표시하는 출력이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여기처럼 0, 1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지만 확률로 표시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확률은 전부 더하면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해요. 자, 넷값에 2, 넷값에 엑스포넨셜 한 거에다가 밑에는 그거를 전부 더한 거, 지금 이제 K라는 거는 이게 전부 K개만큼 있는 거예요. 이 전체가 K개만큼 있어요. K개. 그러니까 이 각각의 출력, 넷값에다가 기존에 이제 뭐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할 수도 있는 여기다가 그냥 2의 넷 이렇게 지수를 표시한 거죠. 지수를 표시한 다음에 이제 이 전체를 합한 것으로 나눴으니까 요거는 확률의 성질을 가지게 되죠. 이게 전부 합하면은 1이 되니까 확률 값을 표시하는, 그래서 x가 입력되었을 때 어떤 클래스 k번째가 될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확률을 계산하는데 여기 이제 요거는 요 뉴럴 네트워크의 출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는 2의 넷값은 계속 나오는 거죠. x하고 w 이것들을 전부 곱해서 더한 이것이 넷값이었죠. 이거에다가 엑스포넨셜을 해서 그거를 전체 값으로 나눈 거, 이렇게 해서 요거를 소프트맥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이름이 뭔가 맥스니까 뭐 최대값을 뽑는 함수인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소프트라는 의미는 뭐냐? 소프트의 반대로 하드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뽑는다. 10개 중에서 요거 딱 정해져 있는 거, 요거는 이제 하드한 거예요. 이거 너 나빠, 이런 식으로 하드 디시전이죠. 하드한 경우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요거만 너무 단정 짓는 거죠. 단정.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너 나빠 이런 것보다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 뭐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부드러운 맥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쨌든 우리는 10개 중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이 중에 최대인 것을 고르고 싶어요. 근데 딱 단정 짓기에는 좀 불확실한 면이 있죠. 그러면 약간 이거 같아,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죠. 소프트한 그 이름이 소프트한 맥스. 이게 최대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값이 제일 크니까, 이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 우리는 입력을 2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거죠. 그럼 이제 3에 대한 값도 물론 살짝 높게 나오겠죠, 다른 거에 비해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브젝티브 펑션에는 많이 쓰이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그 딥러닝 제대로 시작하기라고 하는 책에서 발췌한 건데, 뭐 여러분이 이 책을 뭐 봐도 좋고 뭐 안 봐도 좋아요. 자, 문제 유형에 따라서 사용되는 활성화 함수, 그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얘기죠. 액티베이션 펑션.
그리고 오차 함수. 여기서 이제 오차 함수는 오브젝티브. 같은 말이죠. 또 로스. 같은 말이죠. 같은 의미를 가진 용어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지만, 뭐 어떤 책을 보든지, 어떤 논문을 보든지, 아니면 어떤 웹사이트를 보든지, 각각 다르게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문제 유형을 지금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물론 이거 말고도 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아주 많이 쓰이는 전형적인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건데, 리그레션, 여러분이 통계에서 많이 배웠던 회귀라는 거죠. 자, 회귀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리니어. 리니어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액티베이션 펑션이 없는 거죠. 그냥 fx는 x,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신. 그러니까 회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값을 예측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클래스를 나누는 게 아니라 출력 값이 어떤 값이 되도록 하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뭐 기온이라든가 뭐 이런 거. 여기서는 이제 민 스퀘어드 에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값과 이 아웃풋의 값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크면 안 좋은 거고, 차이가 작으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건 이제 고르는 거죠, 우리가. 바이너리는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뭐 yes, no.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엔드 게이트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이런 문제인 거죠. yes, no. A, B. 뭐 이런 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제 로지스틱 펑션, 시그모이드 함수, 이걸 많이 썼죠. 같은 말이에요. 로지스틱 펑션이나 시그모이드 함수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그 로지스틱 펑션을 쓰는 것을 통계에서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제 뒤에서 설명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 클래스는 클래스가 많은 경우, 금방 봤던 소프트맥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는 크로스 엔트로피인데 캐티고리칼, 캔티고리, 부류, 종류별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회귀 문제, 통계에서 사용하는 회귀 문제 보도록 하죠. 그래서 출력이 연속값을 갖는 함수. 그래서 훈련 데이터를 잘 재현하는 함수. 이 응용 분야는 굉장히 많겠죠. 우리가 회귀, 뭐 곡선을 그릴 수도 있고, 직선을 그릴 수도 있고, 뭐 매출액을 추정하거나, 뭐 기온, 뭐 분량률, 뭐 무한히 많은 그런 응용 분야가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처음에 봤던 바로 스퀘어드 에러, 요거를 이제 오브젝트 펑션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디자이어드 아웃풋, 바로 타겟이죠. 앞에서 타겟으로이라고 했던 것, 디자이어드 아웃풋.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아웃풋과 타겟과의 차이인데, 여기서 절대값이 아니라 제곱을 사용하죠. 그 이유는 앞에서 봤었죠. 미분 가능한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제곱을 했어요. 그리고 음수, 양수를 전부 같은 전부 양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트레이닝 샘플이 n개가 있다. 그러면은 이 값을 스퀘어 에러를 계산한 다음에 그걸 전부 이제 더하면 되겠죠. 아니면 요거를 이제 n분의 1로 나눠도 되겠죠. 뭐 n분의 나누든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0 아니면 1, yes 아니면 no, true 아니면 false. 클래스가 두 개밖에 없는 문제. 그래서 0 아니면 출력이 이제 0 아니면 1로, 물론 이제 출력을
꼭 0, 1로 해야 되느냐? 아니죠. 출력을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구현할 때도 이거를 뭘로 하든지 사실은 여러분 설계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제가 이제 학생 때 이제 과제를 구현 과제를 하는데 이걸 0하고 1로 했더니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 학습 알고리즘에 C 델타 X라고 되어 있는데 X를 곱해야 되는데 X가 0이면은 학습이 안 되네.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 1로 해봤더니 좀 학습이 빨리 되는 뭐 그런 것도 해본 적이 있어요. 이런 거는 얼마든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훈련 데이터는 이제 X하고 타겟, desired output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게 n개가 있다는 얘기죠. 훈련 데이터가 n개가 있어요. 뭐 보통은 훈련 데이터가 뭐 적으면 몇백 개에서 뭐 많으면 뭐 만 개, 몇백만 개, 뭐 몇억 개 이렇게 사용을 하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0 또는 1로 했지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요거를 확률로 표시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1이 될 확률, 0이 될 확률. 그래서 그 시그모이드 함수도 요거를 이제 확률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확률. 그래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추운 데 있으면 뭐 감기에 걸린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어떤 기온이 얼마 이상이면 감기에 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걸리지 않는데 이게 확률이라는 게 딱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죠. 확률이라는 거는 어떤 경계선에서 부드럽게 이렇게 변하죠. 그래서 보통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제 확률을 표시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x는 뭔지 모르지만 x라는 샘플이 입력되어 있을 때 출력이 1일 확률. 요거를 이제 출력이 뉴럴 네트워크의 출력은 우리가 이걸 확률로 생각을 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우리가 확률이라는 엄밀하게 정확하게 뭐 확률을 출력하도록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 확률을 출력하도록 우리가 학습을 시키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수식으로 표시하면은 요게 이제 요거죠. 요거는 자, 이렇게 하나의 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요 식을 잘 보면은 꽤 영리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확률을 정확하게 맞추도록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인데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출력값이 1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 아웃풋이 1이 되도록 하는 거 1이 되도록 하는 요 확률을 최대화시키도록 우리가 학습을 시키면 좋겠죠.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출력이 0이라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true, false 원하는 아웃풋이 false다. 그러면은 x가 입력되었을 때 아웃풋이 0일 확률이 최대가 되도록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1일 때는 1일 확률이 최대화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게 0일 때는 0일 확률이 최대화되도록. 자, 요거를 한 줄로 표시한 게 요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d가 1이면 어떻게 돼요? d가 1이면 요거는 1이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0이 되죠. 그러면 이쪽 부분이 없어지고 이쪽 부분만 남죠. 이쪽 부분만. 자, 그러니까 d가 1일 때는 요 확률 바로 이거죠. d가 우리가 원하는 게 1일 때는 x가 입력됐을 때 출력이 1이 될 확률을 최대화하도록 하고 싶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 desired 아웃풋이 0일 경우에는 여기는 어떻게 돼요? d가 0이니까 이 부분은 없어지죠? 없어져요. 이 부분만 남죠? 어떻게 돼요? 1-d. 그러니까 이건 1이 되니까 이 부분만 남죠? 그럼 뭐예요? x가 입력되면 출력이 0일 확률을 최대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뭐예요?
정답이 나올 확률이 최대화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확률은 요 식이 의미하는 거는 정답이 나올 확률이 최대화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를 최대화시키도록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이라고 해요. 자, maximum은 뭐야? 최대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오류를 최소화시키는 걸로 했었는데 뭐 확률을 최대화하는 거, 그죠? 결국은 같은 일이에요, 그죠? 오류를 최소화, 지금까지 오류를 최소화했었는데 확률이니까 이건 확률을 최대화하고 싶어요. likelihood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우리말로 무도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제 확률이 아니지만 확률처럼 쓰이는 그런 거예요. likelihood. 그래서 확률은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있죠. 더해서 1이 돼야 된다거나 엄밀하게 말하면 확률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확률은 아니지만 확률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용어. 그래서 이 머신러닝 이쪽 분야에서는 확률보다는 likelihood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자, estimation은 뭐냐? 뭘 추정한다. 뭘 추정해요? 결국은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거죠. W 값들, 파라미터, 바이어스 이런 것들, 스레시홀드가 바이어스라 했죠. 바이어스, 스레시홀드 이런 값들을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데이터를 바르게 예측할 확률을 최대화하는 것. maximize, 그다음에 likelihood, estimation. 이거를 estimation 한다. 그래서 MLE 하면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델을 만든다. 그럴 때 우리는 MLE 방법을 사용했어. 그러면 확률을 최대화하는구나 라고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n개 있다 그랬으니까 요 확률 요거죠. 현재까지의 웨이트 파라미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입력 n번째 입력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n번째 원하는 값이 나오는 그 확률을 최대화하는 거는 이제 확률이 n개, 그거에 n개만큼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n개만큼을 이제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n개만큼의 데이터에 대해서 모든 확률이니까 이거를 전부 곱한 그것을 최대화시키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같은 거니까 이렇게 대입하면은 자, 요거를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와요. 그래서 요 부분 n번째, 그다음 여기는 이제 w가 생략됐지만 w, 그다음에 desired output의 n번째. 이거는 이제 0 아니면 1의 값을 가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 여기서는 이제 d가 0이 될 확률이니까 1 마이너스 요 출력이라는 거는 출력이 1이 될 확률이니까 이게 0이 될 확률은 1 마이너스 y 하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거죠. 요거 p d가 0이 될 확률 x가 입력되었을 때 요거는 p d는 1 요거죠. 그리고 dn 1 마이너스 dn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여기 n이 1억 개다. 그럼 이제 확률을 1억 번 곱하면은 확률은 1보다 작으니까 계속 곱하면 0이 돼 버리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를 로그로 변환을 시켜요. 그러면은 아주 작은 값들은 로그로 바꾸면은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로 큰 값이 되는 거죠. 작을수록 마이너스 큰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 여기다가 로그를 취하면 어떻게 돼요? 곱셈은 뭐로 변해요? 덧셈으로 변하죠. 로그의 곱셈은 덧셈으로 변하고, 자, 로그의 지수는 뭘로 변해요? 곱셈으로 변하죠. 로그의 지수는 곱셈으로. 요게 앞으로 가죠. 로그를 하면
로그를 대입하면 여기 지수가 곱셈으로 변하고,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로그를 취하고 이 부분은 있는데 이 지수 부분이 앞으로 곱해져서 이런 형태가 돼요. 자, 이런 형태가 되죠. 자, 이런 형태를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불러요. 크로스 엔트로피.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리고 바이너리죠. 그래서 이걸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곱셈을 로그로 바꾸면 덧셈이 되죠. 덧셈으로 바뀌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실제로 우리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방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예를 들은 것은 그 오차 출력과 그 디자이어드 아웃풋 간의 차이 제곱한 그걸 많이 썼었죠. 근데 물론 그것도 쓸 수 있어요. 그걸 쓸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요거를 쓰는 게 더 빠르고 좋아요. 물론 이제 앞에서 봤던 것처럼 리그레션에서는 그 에러 그 차이를 사용을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확률을 최대화하는 그런 방법을 봤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다룰 때는 뭐예요?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했었죠. 근데 그러면 지금 갑자기 지금까지는 오류를 최소화했지만 이제부터는 최대화해라. 그럼 이제 뭔가 구현이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마이너스를 하면은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뭐예요? 확률을 최대화하는 건데 거기다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결국은 요거를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구현했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붙여요.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요거를 네가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이렇게 불러요. 자, 이번에는 이제 클래스가 많은 경우 멀티 클래스, 아까 봤던 것처럼 숫자 0부터 9, 10개,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하나.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물을 구분하는 거다. 그러면 뭐 동물의 종류 뭐 몇만 개, 몇십만 개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단어를 처리하는 거다.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뭐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있을 수가 있죠. 그럼 여기 수백만 개?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처리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어요. 어쨌건 여기서는 출력이 10가지밖에 안 되니까 그냥 출력을 10개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뭐로 한다 그랬죠? 맥스는 맥스인데 부드러운 맥스, 소프트 맥스. 그죠? 자,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인데 숫자 필기를 인식하는 그런 문제인데 입력 이미지가 0부터 9 사이의 숫자 중에 어느 것, 그러면 출력이 10개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불이 딱 들어오면은 요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소프트 맥스,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 맥스 층이라고 해요. 소프트 맥스를 계산하니까 0에서 9까지의 숫자 중 입력 이미지가 어느 것에 가까운지를 확률 표시한다 그랬죠. 여기서 0, 1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2처럼 생겼는데 여기 0일 확률, 1일 확률, 2일 확률 요만큼, 2일 확률이 요만큼이다. 그 다음에 3일 확률 얼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확률을 출력을 해주는 거죠. 자,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봤는데 이거는 바이너리에서 확장된 걸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클래스가 K개 있어요. K개 1부터 K개만큼 이 클래스들이 C1 이렇게 쭉 해서 CK까지 있어요. 그럼 이제 목표 출력은 desired output n번째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요거는 앞에서 봤던 원핫 벡터 형태로 표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desired output을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를 하면 이거 처리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로 저장할 때는 뭐 요거는 이제 뭐 2 이렇게 저장하면 되겠죠. 하나의 숫자로 저장하면 되지만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요거를 원핫 벡터 형태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출력 10개에 대해서 이렇게 출력을 표시할 수가 있죠. 자, 앞에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봤던 거와 똑같은 형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0, 1, 2, 여기는 지금 1부터니까 예를 들어서 뭐 3번이다. 그러면 DK가 1이면 요거는 1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건 전부 0이 되죠. 요거는 이제 0 아니면 1인데 이게 요 부분이 0이 되면 요 부분은 전체가 1이 되고 그럼 1은 곱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결국은 한 가지에 대해서만 확률, 내가 원하는 정답이 1일 확률, 정답이 1일 확률만 요게 확률로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정답이 아닌 나머지 것은 이제 0이 나올 확률이 최대가 돼야 되겠죠. 앞서와 마찬가지로 훈련 데이터가 n개만큼 있어요. 그리고 x와 디자이어 아웃풋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서 입력을 시켜요. 그러면 앞에서 봤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확률을 n개만큼을 전부 곱하게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이 이제 내가 원하는 곳이 1이 나올, 그게 이제 나올 확률이죠. 그럼 이제 요거는 바로 요거죠. 여기다 이걸 대입하면은 이제 요 부분, 요렇게, 요게 이제 요 부분이 요렇게 오게 되죠. 그럼 요거는 결국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아웃풋이 되는 거죠. 그럼 앞에와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다가 로그를 취해요. 여기다 로그를 취하면은 마찬가지로 이 곱셈들은 전부 덧셈으로 변하겠죠. 곱셈들이 전부 덧셈으로 변하고 요 지수는 앞으로 나가서 로그 앞으로 나가서 곱해지고 그래서 로그를 취하면 y에다가 지수값은 앞으로 나가고 이 곱셈들이 전부 이렇게 해서 자 요런 걸 봤죠? 이거 지금까지 본 것들을 다시 이제 정리하면은 우리가 세 가지 문제 유형을 봤죠. 물론 이거 말고도 문제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요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문제 세 가지 유형이에요. 그래서 리그레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아웃풋은 리니어 함수, 로지식 펑션, 시그모이드 함수, 그다음에 소프트맥스 함수, 그리고 로스 펑션, 오브젝티브 펑션은 민 스퀘어드 에러,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캐티고리칼 크로스 엔트로피. 다 크로스 엔트로피인데 두 개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많으면 캐티고리칼 크로스 엔트로피 이렇게.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뭐 정보 이론이나 이런 데서도 나오는 거죠.